기본적으로 대리권의 행사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제 퍼스트 그룹, 세컨드 그룹이 있죠. 퍼스트 그룹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엠플로이죠. 회사의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어떤 경우? 자, 뭐 회사 직원이 회사 에이전트라는 건 뭘까요? 회사 직원일 수도 있죠. 회사의 어떤 업무를 위탁받아서 그죠? 일정한 그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다 에이전트죠. 뭐 딴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또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제3자한테 해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 회사가 책임이죠. 회사 책임이 물론 이제 그 과실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회사와 본인의 책임이 이제 배분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뭐가요? 돈을 쉽게 받아낼 수 있는 회사한테 소를 제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취업 규칙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봐가지고 에이전트를 통한 구상권을 어느 정도 해소하느냐 뭐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뭐 책임은 회사한테 있는 거죠. 회사한테.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가 자 회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죠? 명령을 위반한 거죠. 결국 명령 위반하면 회사 입장에서 뭘까요? 뭐 권한이 없는 자죠. 회사에서 그렇게 시키지 않았었는데 대리권을 행사받는 자로 이제 여겨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대리권이라는 건 언제 형성되느냐? 기본적으로 아무리 뭘까요? 자, 이러한 소위 본 주인의 명령에 위반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적인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리권은 어떻게 성립되느냐? 당연하게 뭐 에이전시 관계가 관계가 있는 경우 뭐 성립될 수 있겠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에 가담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인 어떤 권한에 해당되는 종류의 그 행위가 해당되는 경우, 하지만 일반적인 주인의 어떤 명령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술집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하여튼 뭐 앞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게 되면 뭐 거의 뭐 좀 운동하는 사람들 다 머리 깎아가지고 앞에 세워놓잖아요.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술집이라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불량배들이 이제 술집에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말 안 들면 좀 어떻게 돼요? 폭력도 행사해야 되잖아요. 폭력은 행사하면 안 되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죠. 미국도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갱들 말이죠. 한 사람들 이제 앞에 이런 바에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행실이 나쁜 사람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주인이 결국은 너 저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하더라도 원래 폭력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니까 또 폭력을 행사하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술집 앞에 있다 그러면 결국 뭘까요? 실제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되는 이유도 많죠. 그죠? 결국은 뭘까요? 그 폭력을 우리가 조장하지 하지 말라 하더라도 주인이 그 업소 자체가 폭력을 기본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게 이런 것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실적인 권한이 있는 것을 판단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런 게 세컨드 그룹이죠. 세컨드 그룹. 첫 번째 그룹은 뭐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뭐 차 운전하다가 뭐 그죠? 뭐 택배 운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 뭐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결국 뭘까요? 또 제3자를 또 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그룹이지만, 두 번째는 이렇게 주로 이제 그런, 특히 이제 그 술집 같은데 이런 경우가 이제 세컨드 그룹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인을 해버리면, 추인을 하게 되면 다 이제 끝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권한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결국은 추인하게 되면 주인이 책임지는 걸로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경우가 다 이제 추인한 경우, 주인이 추인한다 그러면 다 이제 그거 안에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추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계약의 본질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추인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사람 뭐 프린시플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되는 거죠. 또 당연하게 동의하는 경우, 그죠? 뭐 행위나 어떤 문서로 동의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서 볼 건 기본적으로 이거죠. 마지막. 자, 프린시플 자체가 공표되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은 책임은 여전히 에이전트한테 남아있는 거죠. 프린시플을 앞세우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프린시플이 아까 얘기했던 undisclosed, 그죠? 파셜리는 괜찮은데 undisclosed, undisclosed 프린시플 같은 경우는 뭘까요? 여전히 에이전트가 이제 책임이 있는 내용들이 많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험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second restatement, 그죠? restatement second, restatement third에는 조금 다른데, 뭐 이제 결국 나중 게 낫겠죠? 나중 개정판이 이제 우리가 더 함식할 수 있죠. undisclosed differential이 결국 나중에 추인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추인하는 걸로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제 숨어 있는 그런 주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에이전트가 그렇게 나가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것을 추인하게 되면 당연하게 추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verification에 대한 문제라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의 그 계약상의 책임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꼭 뭐, 프린시플에 대한 책임을 논하는 게 아니고 양쪽자에 대한 책임을 다 이제 논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가 책임이 없죠? 에이전트가 제3자한테 당연하게, 그죠? 공개하는 경우,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당연하게 뭐 이건 책임이 있을 수 없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뭐 형사상은 또 이게 책임이 있죠. 민사상은 책임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야, 너 저기 가가지고 저 A라는 사람을 다리를 10대만 굿하고 와라. 굿하고 와. 그러면 이제 프린시팔이 10대를 굿하고 왔죠. 그 행위자가 누구예요? 에이전트가 했잖아요. 깡패가 했다 그러면 깡패. 비록 프린시팔한테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형사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형사와 이제 민사는 다르지만, 민사 입장에서부터는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는 거죠. 책임이 없다. 또 책임 있는 경우는 뭘까요? 행위 자체가 권한이 없는 경우, 또 주인을 밝히지 않는 경우, 혹은 또 부분적으로 밝히는 경우, 이름, 그죠? 이름 같은 경우, 제3자한테 밝히지 않는 이런 경우는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여튼 미묘해요. undisclosed하고 partially disclosed 같은 게 미묘한데,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뭐 그 사실상은 이런 partially disclosed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회사 이런데 많이 쓰는데, 실상 이제 권한 받은 자가 이걸 빙자해서 뭐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겠죠. 알 수는 없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당연하게 내가 책임질 일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당연하게 특히 이제 에이전트가 책임지는 경우 또 그 권한 자체가 자 권한이 그 행위 자체가 그죠? 허락된 경우 권한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당연하게 우리가 에이전트는 프린시플로부터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구상요건이 indemnify니까 indemnification이니까 그죠? 되겠죠? 당연한 거죠. and가 되죠. and 그리고 and 에이전트가 책임 있고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권한 안에 있는 경우 그죠? 그죠? within the authority인 경우는 당연하게 뭐 권한 나중에 주인하는부터 돈을 받을 이제 우리가 권한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리인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대리 책임, 대리 책임은 당연하게 뭐 또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수밖에 없다. 주로 이제 Doctrine of Respondeat Superior, 요건 이제 라틴어죠. Respondeat Superior 똑같은 말이 Vicarious Liability란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주인이 그죠? 회사 사장이 그죠? 회사원들의 어떤 과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죠. 그 범위 내에서 이랬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죠. 당연하게 이 대리인의 행위 자체는 뭘까요? 뭐 그 고용 범위, 그죠? 고용 그죠? 범위 안에서 행한 경우, 특히 예를 들어서 뭘까요? 회사의 사장이 그죠? 시킨 일을 하는 경우, 그리고 특히 회사의 그죠? 사장의 어떤 관리 책임 하에서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권한 그죠? 이 고용의 뭘까요? 고용의 그 범위 안에 그 취업 그죠? 이 취업 고용의 그 업무 범위 안에서 이제 행동하게 되면 그 뭐 당연하게 그 결과적으로 피해를 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하게 회사한테 있는 거죠. 회사가 있다. 자, 뭐 회사가 뭐 시켜가지고 A라는 시켜가지고 비 올 때 저기 도랑에다가 뭐죠? 화학물질을 방류하라. 괜히 뭐 화학물질 말이죠. 이거 뭐 희석시키고 뭐 하려 그러면 제거하려 그러면 돈이 되니까 야 이거 A를 통해서 B라는 사람이 이제 시켰어요. 방류하라. 근데 A라는 사람이 야 나 방류 못한다. 나 쳐라. 그럼 파이어 시키게 되면 이 사람이 나와서 고발할 수도 있는데 뭐 그때 방류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저항을 했다. 해가지고 뭐 또 노동위원회 통해서 뭐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재취업도 되고 겁니다만 이게 또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간에 이게 이 회사의 규칙대로 행하는 게 이제 상사의 지시대로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따라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건 여러 가지 또 노동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한정하는 이제 그죠? 요건들이 있는데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죠? 일반적인 직원들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 그 회사의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죠. 기본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택배 직원이 한다 그러면 택배 직원이 일반적으로 차를 타고 아파트나 주택에 가가지고 물건을 옮겨주고 배달하는 정도죠. 이 사람이 뭐 가다가 내려가지고 누구 기분 나빠가지고 옆에 있는 무슨 뭐 소나타든 무슨 외산차든 기분 나빠서 내려가지고 멱살 잡고 폭력을 가했다. 이런 건 여기 업무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택배 기사가. 그죠? 택배 기사의 업무는 주로 어떤 카인드예요? 물건을 치려다가 그냥 배분하고, 그죠?
가가지고 운전해서 가서